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에서는 성욕이 강한 여자를 2초 만에 알아보는 법 5가지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욕이 센 여자들은 특유의 관상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건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건데 이걸 모르고 여자를 만나게 되면 1달 넘게 만났는데 성욕이 하나도 없는 여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소중한 돈과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걸 알고 여자들을 만나면 빠르게 이 여자가 성욕이 강한지 아닌지 체크해서 돈과 시간을 크게 낭비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관계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오늘 수업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도 역시 어디에서나 뻔하게 볼 수 있는 성욕이 강한 여자는 노출을 많이 한다. 수위 높은 얘기를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뻔한 내용이 아닌 실제 여자들을 만날 때 진짜 이 여자가 성욕이 강한지 아닌지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고급 지식들로만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첫 번째, 남자의 몸을 자주 쳐다보는 여자? 시카고 대학의 스테파니 카시오프 박사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자와 순식간에 눈을 마주치는 게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감정적인 연결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당신의 얼굴 아래 몸 어디라도 쳐다보고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건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이 있는 거다. 스테파니 카시오프 박사는 제네바 대학교에서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에 참여한 여자들에게 자신의 성욕이 강한 편인지 아닌지 사전에 설문조사를 한 다음 성욕이 약하다고 체크한 사람, 그리고 성욕이 강하다고 체크한 사람 모두에게 남녀의 전신 커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진 속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안구 운동을 체크했죠. 실험 결과 안구 운동 패턴을 분석해보니까 자신의 성욕이 약하다고 체크한 여자는 주로 사진 속 남녀 커플의 얼굴만을 위주로 쳐다본 반면 자신의 성욕이 강하다고 체크한 여자는 얼굴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의 몸까지 동시에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오라버니들을 볼 때 얼굴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몸까지 흘깃흘깃 쳐다본다면, 그러면서 야릇한 미소까지 보인다면 성욕이 많은 여자인 걸 빠르게 캐치하셔서 관계를 속전속결로 진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각이 예민한 여자? 간혹 보면 미용실도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간지러움을 정말 잘 타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귓속말만 했는데도 간질간질한 느낌을 아주 잘 느낄 정도로 감각이 발달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성욕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령 키스 같은 경우는 관계를 가지고 싶을 때 무조건 한 번은 밟아가야 하는 과정인데 이때도 여자가 성욕이 많은지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스를 하는데 여자가 온몸을 비티고 안절부절 못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이라면 성욕이 높을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적 흥바를 느끼는 신경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감각이 정말 예민하고 간지러움을 많이 타곤 하는데요. 과거 만났던 남자친구가 이런 저의 특징을 알아서 장난친다고 귀에다 귓속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이때마다 너무 간지럽고 이상해서 몸을 움찔움찔하곤 했답니다. 세 번째, 남자를 편하게 대하는 여자? 간혹 여자들 중에서 남자가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겼는데도 수줍음 없이 편하게 잘 대하는 여자들이 있는데요. 언뜻 보면 막 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남자를 대하기도 하죠. 이렇게 남자를 편하게 대하는 여자라면 성욕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욕이 많은 여자는 어릴 때부터 남자를 많이 만나서 남자가 키가 크든 잘생기든 뭐든 다 편하기 때문이죠.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봤기 때문에 크게 흔들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앞에 있는 여자가 여러분을 편하게 대한다면 너무 편하게 대해서 날 마음에 들어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여자 성욕이 많은 여자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셔서 좀 더 적극적이고 편하게 여자를 리드하며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어깨가 넓은 여자? 성욕이 있는 여자들을 보면 대체로 골격이 조금은 있는 편이 많고 전체적으로 다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 때문인데 남성 호르몬이 많은 여자가 성욕이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호르몬과 성욕 사이의 상관관계가 충분하다는 건 전문가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남녀관계나 진화심리학 책에서 흔하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어깨가 넓은 여자 말고도 어느 정도 육덜지고 근육이 있는 여자의 경우도 성욕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여자가 남성 호르몬이 다른 여자들보다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사실 남성 호르몬과 연결지어보면 몸에 털이 많은 여자도 결국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보다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여자도 성욕이 많을 확률이 높답니다. 그러니 여자를 만났는데 딱 봐도 어깨가 넓고 심지어 소매를 거뒀는데 팔에 털까지 많다면 성욕이 많은 여자이니 잘 캐치하셔서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 의외로 진입장벽이 높다. 보통은 성욕 많은 여자라 하면 쉬운 여자라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런 여자들이 더 어려운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욕이 많은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보다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안전을 추구하는 보통의 여자들과 달리 평균 이상으로 진취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 남자, 저 남자 자신이 직접 찾아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남자들을 만나며 자신들의 경험을 쌓아나가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준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이런 여자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 남자랑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남자를 보는 기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죠. 또 이런 여자들의 특징이 남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기가 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남자들이라면 상대하기 좀 힘든 여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욕이 높다고 해서 마냥 쉬운 여자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욕이 많은 여자면 마냥 쉬운 여자일 거라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놀랍죠. 이번 수업에서는 성욕이 강한 여자 2초 만에 알아보는 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몸을 자주 쳐다보는 여자. 2번째, 감각이 예민한 여자. 3번째, 어깨가 넓은 여자. 4번째, 남자를 편하게 대하는 여자. 5번째, 의외로 진입장벽이 높다. 오늘 알려드린 성욕 많은 여자 특징 5가지만 알고 가셔도 여자를 만날 때 괜히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쓰고 하는 일이 없게 되실 겁니다. 사실 여자의 성욕이 맞는지 아닌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무기를 들고 여자를 만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참고로 성욕이 많은 여자를 찾아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다면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도 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자들도 유난히 하고 싶어지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 발전기는 언제일까요? 남자의 손만 닿아도 짜릿함을 느끼고 몸이 달아올라 하룻밤 보내고 싶어지는 여자의 발전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들은 항상 준비돼 있지만 여자들이 하고 싶어지는 그날은 한 달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딱 3번뿐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욕구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자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하고 싶은데 여자는 강하게 하고 싶은 그날이 한 달에 3번밖에 오지 않으니 이런 욕구에 차이가 생겨 항상 남자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한 달에 3번뿐인 욕구가 폭발할 때를 알 수 있다면 여자가 안 달라서 먼저 자자고 달려들게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런 여자의 발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자가 먼저 자자고 달려드는 여자가 미치도록 하고 싶을 때 알아보는 법. 인간에게도 발전기라는 게 있을까요? 동물들은 발전기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선 번식을 위하여 암컷이 발전났을 때 수컷을 유혹해서 교미를 합니다. 여러분도 고양이의 물음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마치 아기가 우는 것과 비슷한 소리를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울고 3분 이상 운다면 그것은 고양이의 발전기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발전기를 숨기는 쪽으로 진화를 거듭해 지금은 발전기가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발전기의 특성이 아예 사라져버린 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특성은 남아있죠. 감정이 예민해지고 특별한 채취가 나는 등 이런 변화들은 분명히 있지만
향수나 옷, 그리고 위생용품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발정기를 꼭꼭 숨기는 이유는 동물처럼 특정 기간대만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잠자리를 즐기는 쪽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시기를 정해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발정기를 들킬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를 감추는 것이죠. 항상 하고 싶어하는 남자가 먼저 다가가고 여자는 갑의 위치에서 매력적인 수컷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정기를 들킨다면 이런 상황이 역전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발정기를 숨겨야지 남자가 다가오고 매력적인 남성을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숨겨진 발정기는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월경 전과 월경 후, 그리고 배란기에 강한 욕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지기도 하고 원나잇 하려고 클럽을 가기도 합니다. 이때 우스갯소리로 발정났냐고 하기도 하죠. 여자의 이 시기를 알아두면 연인과 만날 때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자는 남자의 사소한 터치나 스킨십에도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터치에도 몸이 확 달아오르는 것이죠. 실제 시카고 대학의 연구진은 이때 여자의 욕구가 강해지는 것이 맞는지 실험하기 위해 건강하고 월경 주기가 규칙적인 젊은 여성 참가자들을 모집해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참가자들의 호르몬을 체크하고 욕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문을 했습니다. 오늘 섹시한 생각을 몇 번이나 했나요? 오늘 잠자리를 가졌나요? 한 달 동안 참가자들의 호르몬과 설문조사를 종합한 연구의 결과는 배란일에 가까운 여성들 대부분이 성적 욕구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배란일의 여성들은 야한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났다고 답했죠. 실제 이 시기에 잠자리를 하는 횟수도 평소에 비해 무려 4배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기를 잘 노린다면 손쉽게 잠자리까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자가 그때 발정이 나는 이유는 인간의 번식 욕구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데요. 난자가 임신 준비를 했을 때 잠자리를 많이 가져야 임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욕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남자의 작은 터치에도 온몸이 금방 달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남자분들은 애인이 평소 잠자리에 관심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이 발정기를 공략해보세요. 월경 전으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배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 전 후 3일 4일이 욕구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를 공략한다면 여자는 작은 터치에도 쉽게 몸이 달아올라 안절부절 못하고 짜릿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했을 때 고백의 성공률도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이 시기만 잘 알아도 굳이 여자에게 구걸하면서 진도를 나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월경 주기를 항상 같이 체크하고 미리 알고 있어야 하겠죠. 같이 주기를 알고 있으면 호르몬의 변화가 심한 이 시기에 연인의 성적 욕구뿐만 아니라 감정의 기복이 언제 심할지 미리 알고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월경을 계산해주는 휴대폰 어플도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월경과 배란기를 중심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특정 음식이 먹고 싶어지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고 사람마다 편차가 분명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호르몬의 변화가 다르니까요. 다음은 여자의 욕구가 가장 강해지는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욕구가 강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30대부터 높아진다고 알고 있죠.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브래들리 대학 심리학과의 데이비드 슈미츠 교수는 미국에 사는 803명의 여자와 415명의 남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자신의 욕구를 얼마나 강하다고 느끼는지, 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자의 성적 욕구는 30대 초반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대부터 욕구가 강해진다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30대 이후로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욕구가 높게 나타났지만
여자가 성욕이 가장 강한 연령대는 만 30살에서 34살의 정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인간의 종족 번식의 욕구와 관련이 있는데요. 30대 초반이 여자가 출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해 이때 성적 욕구와 상대방과의 안정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를 높이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도 만 35세가 넘으면 건강한 출산이 힘들어져 임신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운 증후군의 발병률은 20대에 비해 35세 40세에는 8배, 4045세는 23배, 45세 50세는 50배가 된다고 합니다. 젊을 때 성적 욕구가 높은 이유는 건강한 출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남녀 모두가 욕구가 강해지는 계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녀 모두 욕구가 강해지는 계절은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에 욕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사회적인 요인입니다. 이때 사회인들은 휴가를 많이 가며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만남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휴양지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평범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자극 속에서 사람들은 더 대담해지고 편견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름에는 많은 파티와 콘서트가 있고 이런 모든 환경들이 사람들을 욕망에 더 솔직하게 노출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벼워지고 노출이 많아진 옷들도 상대방에게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면서 여름에 자극을 더 많이 받고 욕구가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인은 호르몬적인 요인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분비되며 이 호르몬은 성적인 욕구와 관련이 높습니다. 특히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시기는 스포츠와 같은 경쟁 활동을 할 때 많이 분비되는데 여름에는 각종 스포츠를 즐기기 좋은 시기죠.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장작패기를 할 때 48% 증가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30.1%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여름에 욕구가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의 욕구가 폭발하는 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있는 얘기지만 여자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그런 안정감과 사랑을 받지만 크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기는 어렵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모습을 숨기려고 하고요.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사랑받고 싶어 할 때 시기적절한 관심과 따뜻한 위로를 한다면 여자의 마음이 열리며 몸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음식에 자주 넣어 먹는 대파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대파가 됩니다. 다양한 음식에 자주 넣어 먹는 대파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양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한국인의 밥상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대파입니다. 특히 한식 요리에 빠질 수 없는 거의 필수 재료 중 하나인 대파는 식재료 약방의 감초격인데요. 대파는 잎과 줄기에 따라 영양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잎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줄기에는 다당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대파의 알리신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여 감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대파의 베타카로틴과 알리신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고지혈증, 심근경색 등 혈관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 성분은 매운맛을 내는 성격도 있지만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도 있어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장 운동을 촉진시켜 배변 활동을 돕고 숙변을 제거하여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와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대추입니다. 환절기에 면역력 높이려고 가을에 제철인 대추와 대파 뿌리를 끓여 차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파와 대추는 체내의 열을 높여주는 같은 성질의 음식으로 그 효능이 강해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 궁합입니다. 대파에 가득한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기관지와 폐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해서 감기 증상과 가래를 제거해주고 대파의 알리신 성분이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향균 작용을 해주는데 대추와 같이 먹으면 위장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배탈과 복통을 일으키고 만성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몸이 지나치게 차거나 뜨거우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추와 대파는 함께 먹으면 최악의 음식 궁합입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는 한식의 여러 음식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합인데요. 미역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해조류로 혈당을 조절해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대파와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영양을 떨어뜨리는 좋지 않은 궁합 음식입니다. 대파에는 항산화에 좋은 인과 유황 성분이 풍부한데 미역에 풍부한 칼슘이 대파의 항산화 성분인 인과 유황을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비타민과 함께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각종 질병을 막아주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으로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면 이 좋은 성분의 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미역과 대파는 따로 드시는 게 미역과 대파의 좋은 영양 성분을 모두 섭취하실 수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꿀입니다. 대파 뿌리를 이용해 차로 끓이셔서 단맛을 위해 몸에 좋은 꿀을 함께 넣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꿀은 대파와 함께 우리 몸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는데 우리 몸에 조금 다른 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파는 몸 속에 열을 내게 하고 밖으로 땀을 배출시키는 반면 꿀은 몸의 중심으로 열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부터 동의보감에서는 꿀과 대파를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속이 답답해지는 부작용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꿀과 대파를 같이 섭취하실 때는 꼭 주의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파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대파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 파절이를 함께 드시거나 제육볶음에 파를 함께 넣어 먹으면 더욱 맛이 좋은데요. 맛의 궁합뿐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좋은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대파의 성분 중 위와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식이섬유의 일종인 만난이라는 점액이 있습니다. 위벽에 보호막을 만들어주어 돼지고기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돼지고기의 비타민 B의 흡수를 대파가 극대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 대파와 돼지고기를 함께 먹으면 항염과 항암작용을 1.5배 높여주고 면역력을 5배, 암세포를 공격하는 효능을 2.5배나 높여준다고 하니 돼지고기를 드실 때 꼭 대파를 곁들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두 번째는 무입니다. 무 중에서도 무말랭이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당뇨를 무찌르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무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데 비타민과 식이섬유, 아연,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먹으면 영양 흡수율을 200%까지 올라가고 혈관 속 끈적이는 당 성분과 노폐물을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대파의 마그네슘과 무말랭이의 아연, 칼슘 성분이 서로의 흡수율을 극대화시켜 당뇨병 치명률을 70% 이상 예방시켜줍니다. 대파와 무말랭이를 차로 끓여 드시거나 익혀서 반찬으로 드시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최고의 음식 궁합 세 번째는 상추입니다. 상추는 당뇨와 혈당 조절에 좋은 채소로 대파와 상추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대파와 상추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체내의 대사 과정을 돕고
혈관 속의 당분이 포도당으로 바로 바꿔주는데 혈액 속에 쓸데없는 당분이 없으니 혈당이 조절되고 혈관에 쌓이는 당분이 일으키는 만성염증을 미리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파와 상추를 함께 드시면 혈당을 조절해주는 최고의 당뇨 식단으로 새콤한 겉절이도 드시거나 상추쌈을 드실 때 대파를 곁들여서 드셔주시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궁합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대파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대파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100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